네, 안녕하세요. 연애 전문 심리 상담사 연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주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연애 관련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이 있죠. 그때는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그때 배운 사랑, 즉 애착이 우리가 성인이 되고 타인과 사랑을 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학문인 샤머니즘과 사주 명리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진보한 심리학이라는 인문계의 과학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연애하실 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도약이 될 거예요. 애착 유형입니다. 애착 유형은 처음 저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최초로 맞이한 사람, 즉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가 우리가 성인일 때의 대인관계의 능력을 결정하는 걸 얘기해요. 애착이란 건 특정 대상한테 집착을 한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애착이라는 건 타인과의 사랑이 꽃피울 때 나타나는 특정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피형 애착. 역시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야.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대부분 나 혼자면은 충분히 가능해. 싱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 차지하시는 분이 회피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들쑥날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부모님의 친밀감과 애정이 일관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애착이라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배워요. 그래서 곧 내 연인에게 사랑하는 방식도 부모님에게 배운 애착으로 드러나게 돼요. 헤어질 때도 쿨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적 능력으로는 고성과를 거머쥐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인의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불안형 애착 유형. 나를 좋아해 주는 거는 정말 중요해. 내 연애는 정말 괜찮은 걸까?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 거절을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이 대부분 차지하시는 분들이 불안형 애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들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회피형 애착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어요. 한마디로 불규칙적인 부모님의 애정과 친밀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커요. 사랑을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쟁취하려 듭니다. 항상 내 연애 고민이 많아요. 내 연애가 정말 괜찮을까? 날 좋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분들의 사회적 능력으로 봤을 때는 사회에서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친구 사이에서도 가인 친절, 온갖 정성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매력적으로 봐요. 이건 의외인 거죠. 조력자 증후군이라고 따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불안형 애착 유형이신 분들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가성 애착, 혼란형 애착.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근데 너가 나를 실망시키고 언젠간 떠날까봐 그 사랑과 너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 차지하시는 분들이 양가성 애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부모님 중에 알코올 중독자, 다혈질, 감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불화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버거워하고 자식의 앞길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자식이 매우 어린 나이에 빨리 성장하는 경우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사회 속에서 가면을 써요. 감정을 조절하는 게 다소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억눌린 감정은 가식, 가음, 격렬한 운동으로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연인과 싸울 때 아주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지는 등 그렇게 감정적으로 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감정 조절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화풀이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양가성 애착, 혼란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안정형 애착.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건 좋은 거야.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친구랑 규칙적으로 연락하는 건 필요한 일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이야. 연인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헤어져야만 한다면 혼자서도 잘 해낼 자신이 있어. 이런 생각이 대부분 차지하신 분들이 안정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의 어린 시절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규칙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은 거죠. 울면 왜 우는지 달려오고 함께 할 때는 기쁘고 동생이 태어나도 질투만 느낄 뿐 사랑을 받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린 시절 혹은 지금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하고 비슷할까요? 사실 이런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에 생긴 걸로써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친다기보다도 내가 이해를 하면서 그 영향력을 조금 낮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안정형 애착 유형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관찰을 하고 여러 그런 수단을 배우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안정형 애착으로 좋은 사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애착 유형도 애착 유형이지만 이거는 엄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모델, 즉 대인관계 모델에서 비롯된 거고요. 혹시나 남녀 연애 심리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리프시마인이 무료 배포 중인 연애 심리학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혹은 여러분들의 연애 이상형을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코딩해서 직접 만들어 놓은 총 50개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자아 탐색 과정을 거치기 위한 웹페이지, 테스트지를 만들어 놨으니 그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